어떤 면에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여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교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플렉서빌리티가 좀 죽어버린 점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인트로냐 아니면 인터퍼스널이냐 이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같은 어떤 그 대상을 놓고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하면서 우리 자신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건데 그걸 또 많이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설리반이 얘기했던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설리반은 자기 인트로사이키간 쪽에 별로 그 개념화를 거의 안 시켰어요. 이게 너무 유려하게 여러 가지 개념을 만들어서 인트로사이키간 것들이 그 심리 구조들을 잘 정돈되게 코우시나 프로이드나 멜라니 클라이스 이게 설명을 해내다 보면 마치 그것이 실제이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구체적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임상에서 수업이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 어떤 고정 관념에 매여서 자기가 공부한 이론으로 이게 무장되어 있으면 그 이론만 가지고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은 다양한 여러 가지 지금 요인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고 있는 여러 측면 중에 내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만 내가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을 놓쳐버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미국식의 사람이죠. 설리반은 너무 정교한 그 구조 이론 같은 걸 자기는 계속 피하려고 했어. 이거 자체가 임상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게 이 사람 체험 속에. 그래서 너무 관념적인 어떤 이론적인 접근에 대해서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인트로사이키한 부분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이론가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이거 훌륭하다고 하는데 어쩌면 설리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죠. 설리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 얘기한 어떤 페어벤 얘기 아주 정교하기는 그 속에 우리의 리비드널 이고가 있고 엔티 리비드널 이고가 있고 그리고 어떤 유혹하는 대상 또 버리는 대상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실제 살아있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실제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지를 현실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인터퍼스널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이분이 환경과 성장 과정 그리고 어떤 퍼스널 히스토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아내지 않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타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임상가로서는 훌륭한 어프로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코 애널리스트를 훈련하면서 마지막에 논문 쓰는 것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너무 현란한 이론을 가지고 이걸 인트로사이키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환자를 괴리되는 이론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임상가로서 우리가 서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너무 교조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소화해내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도그매틱하게 이해해서 그거가 절대 지인이냐 믿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론을 여러분하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걸 외워서 다 알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여러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의 일부로서 이런 퍼스펙티브들이 우리한테 여러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데 이걸 그 이론대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ABC로 다 이렇게 구별하고 이걸 보는 것 자체는 도움이 안 되더라, 임상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이론들을 접하고 그것을 프랙티컬하게 소화해내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요. 근데 원래 현실은 뒤죽박죽이고 여러 어지러운 것들인데 이걸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퍼스펙티브로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클리어하게 볼 수 있다 하는 쪽에서 이론들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냥 어지러지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인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서로 다른 견해들이 아주 훌륭한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이해하려면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이론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클리어하게 다른 건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이론을 공부하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이 다가 아니다. 다른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은 이런 쪽에서 이론을 세웠다고 한다면은 이분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도 이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할 수 없다는 게 결국은 남들이 알아듣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자기 방식으로 하나의 설명 방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설명 방법들이 겉으로 보면 상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같은 인간 경험들을 설명해내는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아까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얘기해 마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 유래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서로 입장이 다른데 조금 큰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면 그 뒤에 작은 개념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우선 제가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리반 이론과 프로이드 이론의 큰 차이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과 페어벤의 이 큰 차이를 근데 이분들이 큰 기여를 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한 사람한테 인터퍼스널을 하기도 하고 인트로사이킥 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페어벤 이론은 리레이셔널 관계적 구조 모델, 리레이셔널 스트럭처 모델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인터퍼스널 설리반의 이론도 들어가고 또 한쪽에서는 인트로사이킥 하다는 것을 멜라니 클라인이나 프로이드하고 같은 이론 어프로치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학자에게 인터퍼스널과 인트로사이킥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페어벤의 이론에. 그런데 페어벤은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낸 어떤 이론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분은 이걸 크게 다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페어벤 속에서는 인트로사이킥 어프로치와 인터퍼스널 어프로치가 함께 있다라고 연구 대상 쪽에서 보면 인트로사이킥이지만 발생 연원으로 보면 인터퍼스널이다. 이렇게 잘 아주 특징을 잡아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우리가 다음 멜라니 클라인 더 공부하고 페어벤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사실은 모든 학자가 인터퍼스널하고 인트로사이킥 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만 이제 주요한 쟁점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스테판 미첼이 분류해 놓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도 잠정적인 하나의 도구로서 이 이론들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여를 우리가 높이 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에게 어프로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복잡한 것들을 너무 많은 이론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어떤 큰 도움을 줬다고 보여요.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많은 점에 같고 또 많은 점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다르고 같고를 설명해낼 방법이 없는데 이분들의 퍼스펙티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주 뛰어난 어프로치였다고 보여요. 오늘 어떠면 여러분들하고 아마 초반부에서 시간을 다 보냈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발제하면서 준비한 것 중에 꼭 나누고 싶은 거 몇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죠. 저는 그 뒤에 그 프롬 얘기 나오잖아요. 에릭 프롬. 예. 에릭 프롬 또 중요한 얘기죠. 에릭 프롬이 나오는데 에릭 프롬 그 전에 책을 보면서 이분을 실존주의 철학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한 정신분석가로서도 다루고 있는 걸 보면서 그렇죠. 예.
이제 그랬을 때 그 에릭 프롬이 가지고 있는 정신 분석의 틀은 어떻게 보면 이분도 이렇게 말하자면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기 때문에 환경문화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그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경험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까 저기 일부러 영어로 써놨는 게 아까 앞부분에 그 사회적 맥락이라 했는데 맥락이라는 말의 번역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 예. 맥락이라는 건 보통 컨텍스트를 갖다가 맥락으로 번역하는데 원서에는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매트릭스, 그럼 큰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매트릭스, 사회적 소셜 매트릭스 안에서 자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거는 소셜 매트릭스 자체가 구성 자체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문화라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게 문화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대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전부 대인관계적이다라고 보는 게 그렇게 에릭 프롬은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설리반이라든지 클라인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사회 문화의 영향이 그 1대1의 관계보다 더 커져버린 그런 현실점에서는 에릭 프롬의 이야기도 상당히 생각할 것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에릭 프롬도 여러분들 특히 영성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사이코애널리시스 앤드 리리전 혹은 부디즘 이런 쪽의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히 동양의 선불교 스스키라는 분이 미국의 일본의 젠 부디즘을 전파를 했는데 그 젠 부디즘을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젠 부디즘과 사이코애널리시스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저서들이 있고 그 영향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영성적인 어프로치를 연구할 때 이번 에릭 프롬 책을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책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주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